하루 30초 교양 역사. 잠들기 전 듣는 세계사.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한 사람의 선택이나 한 번의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고대 그리스 세계 전체가 천천히 움직이던 시기에 벌어진 아주 긴 충돌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벌어진 시기는 대략 기원전 12세기 무렵,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쯤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의 그리스 세계는 아직 하나의 나라로 묶여 있지 않았고 여러 도시와 왕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을 이해하려면 불타는 도시의 모습보다 먼저 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세계의 분위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트로이 목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이전 에게 해를 둘러싼 그리스 세계 전체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트로이 목마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만 떼어놓고 보면 오히려 트로이 전쟁이 가벼워집니다. 목마는 기발한 속임수가 아니라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마는 결말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오늘은 트로이 전쟁을 이야기하되 신화처럼 들리는 부분과 역사처럼 보이는 부분을 분리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전쟁이 단순한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고대 세계의 현실로 다가옵니다. 먼저 시기부터 잡아야 합니다. 트로이 전쟁은 전통적으로 기원전 12세기 무렵의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기원전 1200년 전후, 즉 청동기 시대 말기의 격변기와 겹칩니다. 이 시기가 왜 중요할까요? 이때는 단지 한 도시가 무너진 시대가 아니라 여러 지역의 기존 질서가 동시에 흔들리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지만 트로이 전쟁을 한 도시와 한 연합군의 싸움으로만 보면 핵심을 놓칩니다. 이 전쟁은 흔들리던 세계의 균열 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트로이는 왜 공격받았나가 아니라 트로이는 왜 목표가 되었나입니다. 트로이는 위치가 특별했습니다. 에게 해의 동쪽 끝자락, 그리고 흑해로 이어지는 길목 근처. 이 길목은 배가 드나드는 통로이면서 물자가 이동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관문 도시는 전쟁의 이유를 제공합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배를 통제할 수 있으며 주변 지역의 교역 흐름을 줄 수 있습니다. 즉, 트로이는 단지 부유한 도시가 아니라 주변 세계의 흐름을 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 하나. 트로이는 그리스 본토의 도시가 아닙니다. 소아시아 쪽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세계의 사람들은 이 도시를 계속 의식합니다. 그만큼 이 도시가 교역과 해상 이동에서 눈에 띄는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 세계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그리스 세계는 오늘날처럼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왕들이 여러 도시를 다스렸고 서로 동맹을 맺었다가 깨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케네 세계라고 부르는 청동기 후기의 권력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전쟁이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전쟁은 권력의 언어이고 동맹은 생존의 기술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은 연합으로 치릅니다. 트로이 전쟁이 그리스 연합이라는 형태로 전해지는 것도 그래서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연합은 강력하지만 동시에 불안정합니다. 참여한 도시마다 목표가 다르고
전리품과 명예를 둘러싼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트로이 전쟁이 오래 갔다는 전승은 바로 이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쯤에서 신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파리스와 헬레네, 그리고 사랑과 약속의 파기. 이 이야기는 전쟁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서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트로이 전쟁이 기원전 12세기 무렵의 사건이라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문학으로 정리해 읽는 시기는 훨씬 뒤입니다. 대표적으로 호메로스의 서사 전통은 대체로 기원전 8세기 무렵과 연결됩니다. 즉 전쟁이 끝난 뒤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사람들은 그 전쟁을 이야기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쟁의 복잡한 구조는 명분이라는 형태로 단순해졌습니다. 파리스와 헬레네의 이야기는 그 명분의 중심에 놓입니다. 이제 다음 구간에서는 왜 전쟁이 짧고 강한 전투가 아니라 길고 지루한 공성전으로 흘러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는 순간 목마 같은 결말은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바로 그 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트로이가 왜 목표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리스 세계가 어떤 구조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왜 이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을까요? 왜 결정적인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지는 전쟁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트로이 전쟁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고대 전쟁과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트로이 전쟁은 빠르게 치고 끝내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의 중심은 야전이 아니라 공성전이었습니다. 트로이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습니다. 청동기 후기의 성벽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생존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물이었습니다. 성벽이 있다는 것은 적이 쉽게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고, 동시에 도시가 외부 공격을 오랫동안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성전은 공격하는 쪽이 훨씬 불리한 전쟁 방식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공격군의 보급이 문제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 앞에서 장기간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는 곧 병사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무기를 유지하며 전투 의지를 계속 붙잡아야 했다는 뜻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보급은 전투력 그 자체였습니다. 식량이 끊기면 전쟁은 끝납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10년 가까이 전쟁을 지속했다는 전승은 이 전쟁이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장기 소모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10년이라는 숫자는 달력 위의 정확한 기록이라기보다 이 전쟁이 매우 길었다는 인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수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1194년에서 1184년 사이라는 전통적 연대가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이 전쟁이 청동기 후기 붕괴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트로이 전쟁은 혼자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동시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 위기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쟁의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스 연합군 내부는 처음부터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연합은 강력하지만 항상 균열을 안고 있습니다. 각 왕은 같은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견디지는 않았습니다. 전리품의 분배, 공로의 인정, 명예의 문제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갈등을 키웁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적보다 아군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점은 트로이 전쟁을 영웅담으로만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전쟁은 전투보다 대치의 시간이 길었고 결정적인 순간보다 지루한 시간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의 목적은 점점 흐려집니다.
처음에는 헬레네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체면과 동맹의 문제였으며 시간이 흐르면서는 지금 포기할 수 없다는 심리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전쟁은 이미 논리보다 감정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트로이 전쟁은 군사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사람들의 판단, 피로, 기대와 좌절이 겹겹이 쌓인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길어지고 지치고 내부 갈등까지 겪는 전쟁에서 어떤 선택이 가능했을까요? 정면 공격은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병사들은 지쳤으며 전쟁은 끝나야 했습니다. 바로 이 조건들이 모였을 때 트로이 목마라는 선택은 갑작스러운 기바람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트로이 목마가 어떤 조건 속에서 등장했는지를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그리스 연합군이 아니라 트로이 도시 내부로 옮겨보겠습니다. 트로이 목마를 이해하려면 그리스가 얼마나 영리했는가 보다 트로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도시 하나가 견딜 수 있는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도시가 오랫동안 포위된다는 것은 단순히 전투가 계속된다는 뜻이 아니라 일상의 리듬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늘 경계해야 하고 늘 부족을 걱정해야 하며 늘 불확실한 내일을 상상해야 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도시는 서서히 판단력을 잃어갑니다. 이것은 트로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장기 포위전에서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지점을 하나 짚겠습니다. 트로이는 완전히 고립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해안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주변 지역과의 연결도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도시는 점점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들의 감각을 조금씩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트로이 목마는 하늘에서 떨어진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흔들리던 도시 위에 마지막으로 얹힌 선택이 됩니다. 이제 그 장면을 현실적으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적군이 사라졌습니다. 10년 동안 맞서 싸우던 군대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상황은 기쁨보다 먼저 의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나 오랜 전쟁을 겪은 도시는 항상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목마라는 형태로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트로이 목마가 단순히 속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여러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상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리품으로 볼 수도 있고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목마는 도시 내부의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임수가 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나의 해석만 가능한 구조물이었다면 도시는 더 쉽게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마는 여러 의미를 동시에 담을 수 있었고 그만큼 사람들의 판단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변형시킵니다. 10년 동안
같은 적을 마주한 뒤 사람들은 적은 늘 이렇게 행동한다는 고정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늘 정면에서 싸웠고 늘 성벽 앞에서 대치했습니다. 이 패턴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 패턴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트로이 목마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 선택이었습니다. 적이 늘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판단은 더 어려워집니다. 익숙한 위협보다 낯선 행동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쟁이 끝난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결정의 순간으로 다가갑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결국 목마를 도시 안으로 들여옵니다. 이 선택은 한 사람의 실수라기보다 오랜 전쟁이 만든 집단적 판단의 결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이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전쟁의 끝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이 장면이 왜 이후 수천 년 동안 상징으로 남게 되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로이 목마가 도시 안으로 들어온 이후의 장면은 대개 아주 짧게 전해집니다. 밤이 되었고 병사들이 나왔으며 문이 열렸고 도시는 함락되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이렇게만 이해하면 우리는 중요한 점을 놓치게 됩니다. 트로이의 함락은 하룻밤의 기지가 아니라 10년 전쟁의 결과가 한순간에 응축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장면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도시 안으로 들어온 목마는 낮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안심했고 전쟁이 끝났다는 감각이 도시 전체에 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감각이 중요합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믿는 순간 도시는 경계를 풀게 됩니다. 성벽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 했을 것입니다. 밤이 되자 도시는 평소보다 더 깊은 잠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10년 동안 이어진 긴장은 사람들을 지치게 했고 지침은 경계의 반대말입니다. 이제 그리스 병사들이 목마 안에서 나옵니다. 이 장면은 영웅적인 묘사로 자주 전해지지만 군사적으로 보면 아주 제한된 행동이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혼자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여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성문이 열리면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벽은 안쪽에서 열리는 순간 더 이상 방어 수단이 아닙니다. 이제 도시 내부로 그리스군이 들어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점은 전투가 길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트로이는 10년을 버텼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짧은 시간 안에 무너집니다. 이것은 도시의 군사력이 약해서라기보다 도시의 질서가 이미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락 이후의 장면은 비극적으로 전해집니다. 불길, 파괴, 그리고 죽음. 이 부분은 신화적 요소가 강하게 덧붙여진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부 묘사가 아니라 이 사건이 남긴 인식의 변화입니다. 트로이는 강한 성벽을 가진 도시도 결국 무너질 수 있다는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그리스 세계 전체에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어야 합니다. 이 전쟁의 끝은 질서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 이후 그리스 세계는 더 큰 불안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트로이 전쟁은 승리의 이야기라기보다 경고의 이야기로 성격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트로이를 무너뜨린 세계가 곧바로 자기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는 전쟁이 끝난 뒤 그리스 세계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그리고 왜 이 전쟁이 시대의 경계로 기억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로이의 함락 이후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전쟁의 끝과 함께 새로운 안정이 곧바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주 보여줍니다. 트로이 전쟁도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리스 세계에는 오히려 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 다시 한번 연대를 짚어보겠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전통적으로 기원전 12세기, 대략 기원전 1200년 전후의 사건으로 전해진다면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에게 해와 동지 중의 전반에서는 기존 질서가 빠르게 붕괴됩니다. 도시들이 무너지고 교역망이 끊기며 문자 기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청동기 시대 붕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 붕괴는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 이동하는 집단, 내부 불안정, 전쟁의 누적. 이 모든 요소가 서로 겹치며 기존의 세계를 지탱하던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트로이 전쟁은 이 붕괴의 원인이라기보다 그 흐름 속에 놓인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 세계 역시 이 붕괴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미케네 세계의 궁전 체계는 점차 사라지고 중앙 권력은 약화됩니다. 이후 수백 년 동안 그리스 세계는 이전만큼의 통합된 질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 이후의 시대는 암흑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정지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천천히 준비되던 과도기였습니다. 기존의 왕 중심 사회는 점차 힘을 잃고 도시 공동체가 새로운 형태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훗날 우리가 아는 폴리스 사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트로이 전쟁은 이 변화의 문턱에 서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트로이 전쟁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될까요? 그 이유는 이 전쟁이 단순한 승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시대가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다음 시대로 이동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트로이 목마는 기지의 상징이면서도 피로와 판단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트로이 전쟁은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신화와 역사의 경계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왔습니다. 이야기로서도 남고 경고로서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전쟁 이후 그리스 세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전쟁을 삶의 중심에 두었던 사회 스파르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회는 전쟁을 일상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트로이 전쟁은 하나의 전쟁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고대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흔들렸고 어떤 질서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강한 성벽도 오랜 전통도 전쟁 앞에서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 이후 그리스 세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전쟁을 삶의 중심에 두었던 사회 스파르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회는 전쟁을 일상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잠들기 전 듣는 세계사 트로이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루 30초 교양 역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